뉴스가 지니고 있는 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뉴스 속 뉴스. 오늘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 속 뉴스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첫 번째 주제어 보고 어떤 얘기 나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에 찍힌 문자, 중진들 전화엔 특별한 게 있다. 어제 저녁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많은 파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파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실 뭐 이런 거 이따금씩 있잖아요. 근데 특히 중진 의원들한테 이렇게 휴대전화가 공개가 되고 의정활동 하실 때도 많이 뭐 직간접 경험을 하셨겠지만 엄청 주의하죠, 저희.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진들 자리는 맨 뒷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바로 머리 위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맨 뒷자리 위에 2층 방청석에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내 핸드폰을 온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우리가 가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불쑥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주의해서 정말 안 보이게 하거나 또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이제 자꾸 드나들면서 뒤로 나가서 핸드폰을 내 문자 답을 하거나 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상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고요. 안 보이게 하고선 책상 밑에서 이렇게 감으로 문자를 보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뒷자리에서 카메라들이 노출되기 쉽다.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앞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뒤에? 그 이제 좌석 배치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상임위별로 이렇게 쭉 앉고요. 맨 뒤에는 이제 중진이 보통 이제 어쩔 때는 대부분 이제 4선 이상 정도가 앉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자리가 좀 모자르면 4선이라도 못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유는 중진들은 뭐 아무래도 조금 중요한 현안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본회의장 뒤를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줄에 있을 경우에는 너무 움직임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기 때문에요. 맨 뒤에서 이렇게 조금 뒤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진들 배치 자리를 그렇게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근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공개가 되면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나의 프라이버시인데 좀 화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다 알면서 의도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왕 그런 일이 있었죠. 모 중진이 이 전화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거나 또는 뒤에서 찍는 걸 다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몇 글자 쓴 것이 여러 가지 파장을 가져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김무성 그 당시 원내대표인가 당대표 시절인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나의 핸드폰 관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자칫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3년 전에 어민 2명의 북송 사건 같은 경우도 당시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공개되면서 그렇죠. 알려졌잖아요.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가 공개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론회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다 알아야 될 사안이었다면 이 사안은 사실 오늘 홍준표 시장께서 아주 제 마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고 대통령의 그 속마음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사실 크게 포용하고 작년 연말 의원총회 때에는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가출할 때죠. 그때는 뭐 의원총회에서 아주 의원들이 심하게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을 그랬죠. 때 네.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의원총회장으로 와서 정말 이준석 대표를 딱 안아주신 거 끌어안았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찌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그런 정말 사적으로 한 얘기가 그냥 노출됨으로써 이게 또 다른 또 여권 내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애써 봉합했던 것이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네.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당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여당으로서는 여당 내의 갈등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당 내 갈등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좀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또 나와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권성동 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면 이 여진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것이냐 여러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권성동 대표의 문자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참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측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권성동 대표도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자의 핵심 내용은 여당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가 핵심이었겠죠. 우리 최근에 지금 대정부 질문 진행되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또 여권의 내각의 장관들도 말씀을 참 민주당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당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빨리 수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하고 맞물려서 생각보다 이 문자 파동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세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이 확대 재생산을 막고 좀 수습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나 당원과는 조금 다른 결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은 이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징계가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나쁜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요. 이준석 대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늘 이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은 좀 이럴 때 한번 좀 달라진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에게 다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달라진 이준석 대표 어떤 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오늘도 길게 또 페이스북을 쓴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가 계획을 다 잡으셨습니까? 나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남들 다 가는 휴가 뭐가 특별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휴가는
일반인들의 휴가는랑은 사뭇 달라야 되고 달랐습니다,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 말에 좀 함축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면에 좀 집중해서 지금 보여야 이 전국에 아마 휴가 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휴가를 가셔야지만 우리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실의 직원들도 있고 또 장차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거지만 사실 지금 전국 현의 각종 현안을 보면 휴가 가도 휴가 가는 게 아니다. 저 말씀이 딱 대통령의 속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새로운 집권 초기에 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개혁 과제는 집권 초기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집권 초기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좋을 때 있기 때문에 예.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 추동력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개혁 과제 앞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숙제이거든요. 예. 이 개혁 과제를 지금 해내지 못하면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또 이 개혁 과제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쉬어도 쉬지 않는 것이고 휴가를 가도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휴가 가서 그 구상 어떻게 보면 전국의 이 정말 얽혀있는 이 현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러한 부분의 해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우리의 과제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금 빨리 아직 좀 이 뒤범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빨리 정리하시는 게 먼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과제 우선순위 정하는 이 상황,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개혁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특히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 해야지 이뤄낼 수 있다.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또 지지율이 현재 워낙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떤 고민을 해서 이게 사실 고민한다고 지지율 오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이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했는데 왜 지지한 그 이유에 합당한 걸 안 해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개혁 과제입니다. 아니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왜 할 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저는 이제 지지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 거제조선 사건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대우조선 합니다. 사건이요? 대우조선. 예. 대우조선 사건을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부터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개혁과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개혁과제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의 과제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차근차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더 플랜을 조금 더 아주 세심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개혁 과제는 사실은 저항이 많은 과제들입니다. 그러면 그 저항을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을 많이 가져가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 그런 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개혁 과제의 수행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진 부분. 저는 오늘 좋은 시그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 구급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사표를 네.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민심에서는 민심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조금 납득이 가지 않은 것으로
것이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인사 문제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뭐 구급 공무원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사표를 내는 것으로 수습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등을 좀 마무리하시면 지지율도 좀 반등이 되고 그리고 그 지지율의 힘으로 개혁 과제도 더 힘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일반 대중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광복절을 앞두고 있을 사면. 이 사면, 특별 사면은 워낙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마침 또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이 특사의 이 대상이 어디까지 누구까지 포함될지 관심을 끄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구상을 마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죠. 8.15 사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8.15 사면의 핵심은 역시 민생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면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뭐 행정범이나 또 뭐 우리 뭐 예컨대 무슨 뭐 면허 취소 이런 걸 구제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생을 좀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면 축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역시 경제 사면.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좀 더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세계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예. 이때 좀 우리가 발목을 잡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